당신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1년 만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당신은 이때 깨닫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모았는데 친구는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오늘 소개할 책 부의 인문학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이 흐르는 원리를 깨닫고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돈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자.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이 단순한 지폐가 아님을 깨달아라. 우리는 돈이 정부에서 그냥 찍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돈은 빚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로 풀립니다. 즉, 누군가의 빚이 새로운 돈이 된다는 뜻이죠. 돈이 많아진다는 건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결론,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부자는 이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한다. 왜 부자들은 부동산을 살까?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가격 변화. 19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18평의 분양가는 212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지금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54년 동안 무려 825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조차 300배가 뛰었습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부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3. 월급 모아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노동소득 대 자본소득. 부자들은 일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평생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부를 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주식 등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가 노동소득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론,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4. 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할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 정부가 복지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돈을 푼다는 건 결국 화폐량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결론,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라. 5. 돈을 벌려면 심리를 이용하라. 인간의 소비 심리학. 배블론 효과. 왜 강남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를까? 사람들은 비싼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의 가방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더 인기가 많아지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배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과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이죠. 결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6.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빚을 활용하라. 빚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좋은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5천만 원만 투자해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후 집값이 4억 원이 되면 내 돈 5천만 원으로 1억 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빚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7.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독서와 정신적 격자 모형.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독서 습관. 세계적인 투자자인 찰리 먼거는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경제학, 철학, 심리학,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을 결합해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칸트의 정신적 격자 모형을 활용하면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결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복합적인 사고력을 키워라. 8. 실전 적용법,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게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자산을 사라. 월급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돈이 아니라 빚을 활용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빚을 활용하면 현재 가치가 높은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사고 미래에 가치가 떨어지는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빚을 활용해야 합니다. 3. 경제 흐름을 읽어라. 상승 사이클을 잡아라. 자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바닥에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 전략입니다. 부의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1.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빚으로 만들어진다. 2.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3.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하라. 4.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면 부동산과 주식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5. 부자들은 심리학을 활용해 투자한다. 6.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7. 독서를 통해 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면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지금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월급을 모으고만 있다면 게임에서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경제 투자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